지금 듣기만 해도 생성형 AI의 이 글로벌 시장이 정말 뜨겁고 말씀하신 대로 춘추 전국 시대인 것 같은데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그럼요. 경천동지죠. 경천동지. 예.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린다. 천지개벽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스피드에 놀라는 거거든요. 시험지 답안 빨리 낸다고 공부 잘하냐? 착각하는 거 사람들이 지금. 생성형 AI는 사실은 주관적이에요. 맞아요. 이걸 내가 경험한 걸 객관화시켜서 발표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이 믿어지니까 아무리 좋아도 저한테는 별로예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예. 듣다 보니 모두에게 1등은 없겠지만 나에게 1등은 그런 있겠네요. 포인트. 나에게 이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많이 써봐야 돼 일단. 하고 빨리 찾아내야 돼. 자기랑 결이 맞는 결이 걸로. 맞는 쉽지가 않아요.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요? 뭐 우리가 엔비디아도 이제 이런 경쟁은 안 하지만 클라우드 갖고 뭐 서비스를 하죠. 맞아요.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어도비도 파이어플라이라고 네, 맞아요. 이제 신제품 발표하고 여러 가지가 쏟아지고 그래서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 AI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던 그 기업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순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많이 바뀔 거다. 네, 바뀌죠. 엄청 밀리면 끝이다 이제 이 정도가. 맞아요. 우리가 보면은 한국 기업도 이제 카카오, 네이버, KT, SK텔레콤부터 이런 회사 쏟아져 나오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볼 K 딜레마 같아요. 어떤 K 딜레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코닥 딜레마 하나는 코리아 딜레마. 코닥 딜레마는 뭐냐면 구글이 사실은 그 구글을 공부한 사람은 AI를 공부한 사람 구글은 그 신수준이었어요. 딥마인드도 이수했어. 바둑에서 알파고도 위력을 발휘했고 최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학습도 가장 많이 했고 또 우리가 하는 지금 챗GPT, GPT 이 모델의 트랜스포머 네. 그 T의 트랜스포머를 처음 발견하고 만든 회사는 구글이 맞아요. 논문도 먼저 쓰고 맞아요. 이 밀려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근데 지금 전환점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닥이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발표를 망설이고 이거 뺏기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구글이 98%를 갖고 있으니까 검색 시장에서 이거 하다가 지금 그리고 너무 완벽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타트업 제품은 항상 MVP거든요.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미니블. 예. 그 수준만 되면은 하면 되는데 너무 이제 조심해야 돼. 1등이다 보니까. 빨리 시장에 공개를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죠, 민 프로세스로 예. 빨리 나가. 챗GPT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네. 예, 예를 들면은 빔챗도 그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코닥 딜레마고. 맞아요. 하나는 이제 코리아 딜레마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구글을 제외하고 미국을 제외하고 자국의 검색 엔진 갖고 시장을 지킨 나라는 러시아, 한국, 중국 몇 나라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켰죠. 근데 과연 이 생성 AI 시장에서 지킬 수 있을까? 학습을 하잖아요. 좋은데 우리가 해외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럼 영어를 학습해서 경쟁하면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돈도 엄청 들고 자료도가 미국에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켰듯이 정말 지킬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쏟아져 나오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서 애플리케이션 나오는 것들이 한국어 위주로 교육이 돼 있고 근데 영어로도 하지만 한계가 있고 이 자체가 글로벌로 확장시키기에 불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고 밀리고 그렇죠. 자금이. 또 이 스탠다드가 일단은 영어로 표준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에서요. 영어가 더 필요해졌다. 훨씬 중요해졌다. 영어 경쟁력이 더 필요해졌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K-코리아 딜레마. 우리가 그래도 AI 기술에서 세계 한 5등, 7등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등수는 좋아요. 상위권인데 1등하고 2등하고 특히 1등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우리가 뭐 넷플릭스에서 5등 했는데 보니까 실제는 5등은 5등인데 관심 없는 5등이야.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맞아요. 예,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문제 포인트가. 미국과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겠네요. 네,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그 특허나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AI 관련으로. 제가 2018년도에서 이제 인공지능 좀 공부하고 중국 가서 기조 강연을 했어요. 그때부터 연구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이미 중국이 우리보다 완전히 앞섰어요. 중국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하고 3년 차이가 아니라 24시간 차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기럽에 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AI 쪽은 연구하면 기럽에 많이 올려. 기럽에 올리니까 오픈이 많이 돼 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좀 달라요. 다른 데. 완전 다르네요. 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강한 건 데이터잖아요. 네. 우리는 24시간이면 미국을 따라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5위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제가 볼 때. 공개와 폐쇄. 그럼요. 그 딜레마예요. 그래서 민주자유국가가 좋은 게 이런 것들이죠. 예, 한국은 굉장히 민주화된 국가잖아요. 누가 네. 뭐래 자유국가고 하기 그럼요.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리한 면이 있죠.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좀 거시적 관점에서 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봤잖아요. 네. 그럼 혹시 좀 미시적 관점으로 돌아와서 이걸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네. 구독자 개인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네. 혹시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네. 이거 뭐냐면은 본인이 써봐야 돼요. 제 그 강의에 인공지능 요 챗GPT 강의에 네. 그 첫 번째 그 섹션이 GP직이에요. 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컴피티션 얘기도 했죠. 인공지능과 경쟁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협력하면서.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나하고 경쟁하면 결국 나는 그 AI로 경쟁합니다. 그 내 조력자이고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 챗GPT 몇 번 써보고 한국어로 물어보고 별거 아니냐 하고 듣는 분이 많아요. 이 실수하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그 발견 프로세스를 거쳐요. 발견 과정을 거쳐서 시행착오 이렇게도 물어보고 즐길 게 필요해요. 맞아요. 이걸 저는 놀이라고 불러요. 생성 AI는 놀이터예요. 저희 새로운 놀이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챗 GPT를 하면서 재밌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처음에는 이거 돼? 이거 돼만 물어보다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계속 조금씩 틀어나가니까 더 대단한 게 막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전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박사님이 놀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매치가 되는 것 그럼요. 같아요. 지금 초기술의 거대 기술의 시대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 역설이 거꾸로 활식의 시대예요. 웹 시대 나와요. 따따따. 네. 따따따 만든 프로토콜을 만든 분은 팀 버너스-리는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이 사이트 만든 애플리케이션 그 레이어를 만든 사람이 떼돈을 벌었어요. 아마존이라든가. 그렇죠. 여기도 앞으로 돈 벌 사람은 파운데이션 모델 회사보다도 오히려 애플리케이션 만든 사람이 돈을 벌어요. 왜?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자가 아니라도 돼요. 자기가 실제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본다. 예. 아. 왜냐면 쿠팡 만든 그 우리 창업자가 뭐 기술 선수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창업의 명수잖아요. 비즈니스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이라는 건 코파운더가 기술자도 있겠지만 이런 시각, 관점을 지닌 분이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책 나온 거 있잖아요. 네. 45가지. 그것도 보면은 포스트 에디팅을 했을 거예요. 기계가 번역을 하고 네. 인공지능을 기계라고 하죠. 기계가 번역을 하고 번역가가 2벌째 들어가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네네. 이거 생성 AI 생기기 전부터 포스트 에디팅 개념처럼 저는 개발한 개념이 포스트 크래프팅이에요. 생성 AI가 생성한 아웃풋을 내가 다듬고 고치고 평범의 수준에서 비범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에요. 네, 포스트 크래프팅이에요. 이 개념을 가져야만이 네. 왜냐하면 답안지 빨리 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빠른 거에 다 감명이야, 나부터가. 답 쏘자마자 그대로 나와, 영어로 맞아요. 물어보면. 그거 나중에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건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포스트 크래프팅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이제. 그래서 한 개만 쓰면 안 돼요. 복수로 써야 돼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복수로 쓰고 연결하고, 같은 질문도 바꿔서 해보고. 맞아요. 그런 그 프롬프팅 기술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경험에서 필요해요. 이 경험을 자기가 예. 쌓아야 노하우도 생기고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도 생기고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정답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기존의 그 클래식한 전통적인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추천 알고리즘이 강해요. 우리가 보는 게 다 추천이었잖아요. 맞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근데 이제 나하고 생성 AI는 인터페이스 혁명으로 내가 알아. 이게 AI인지 분명 명확하게. 근데 정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우리 추천 뜬다고 아마존에 책 다 사나요? 아니죠. 그럼 집안 망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쿠팡이나 뭐 네이버 추천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11번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추천의 성공률은 0에서 100%예요. 지금 우리가 생성 AI에 나오는 그림이나 비디오나 뭐 스피치나 코딩이나 다 텍스트나 추천일 거예요. 광역의 추천 개념. 제가 볼 때. 광역의 추천 추천 개념. 개념. 예, 저 신개념적으로. 제가 너무 해석을 좋아요. 다르게 하는 거죠. 네. 광역의 추천 개념. 의견이 이렇구나. 또 의견 보고. 예, 그걸 버리든지.
그걸 섞어서 거꾸로 물어보든지 몇 번을 연결해서. 생성형 AI가 기능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개개인의 이런 안목이나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것은 정답이 아니라 물론 정답일 확률이 0%에서 100%까지 광범위한 확률이다. 그렇죠. 그래서 활용할식을 하는데 이런 스킬로 훈련하고 발견 개념으로 자꾸 해봐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되고 오래 해봐야 돼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이걸 쓰면 내 지능이 퇴화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뭐냐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져요. 음흠. 그래서 아직은 다행히 그 AI는 슈퍼 학습자이지만 생각은 꽝이에요. 아. 생각은 내가 훨씬 잘해. 월등히 인간이 아직은. 자기 지능을 교체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replace, don't replace your intelligence. 지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augment your intelligence. 어. 예, 지능을 정강하는, 정복시키는 그렇죠. 거. 아. 그럼 뭐냐면 AI라는 것이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고 augmented intelligence, 정강 지능이죠. 그래서 왜 그런 관점이 중요하냐? 인간은요, 호모 사피엔스는 관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봐요. 맞습니다. 예, 저는 지금 애니메이션 이거가 눈에 많이 보여. 음. 텍스트 뭐 시가 눈에 보이고 그죠? 네. AI 활용하면서 생성 AI를 관심 분야가 눈에 더 띄잖아요. 맞아요. 인간의 지능 뇌는 효율을 추구해요. 맞습니다. 동시에 많은 걸 모아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관점이 내 생각이잖아. 네. 이게 딱 잘못되어 버리면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돼. 그래서 젊은 분들은 연구하시고 경험하시고 스타트업 들어가셔야 돼요. 나 기술자 아닌데 스타트업 기술자가 하나요? 아닙니다. 관점만 있으면은 네. 기술자는 모여들게 돼 있어요. 오히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관점을 바꿔야 된다. 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예. 그거를 거부하기보다는 관점을 바꾸고 빨리 습득하고 경험해보고 그렇죠. 체득해라.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중요한 그렇죠.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포인트입니다. 그죠? 변화가 있어서 좋은 세상. 변화가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변화 지락에서 한 단계 또 나아가는 거예요. 또 있나요? 변화 지학. 변화지학. 예. 변화에서 배우는 공부.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안 돼. 저는 지금 공부하는 게 이게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텍스트로 뭐 실제 애플리케이션 써보고 비교해보고 물어보고 엄청 물어봐요. 이게 챗GPT나 빙챗이나 뭐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그거 제가 드림 바이 원보나 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이게 한번 어떻게 하면은 내한테 좀 더 유리할지 알고 나니까 예. 이거는 항상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그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직장인들은 쉽지가 않잖아. 회사 다니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시고 일치월장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막 다듬어서 공부하고 책 보고 뭐 이런 책 보고 또 이런 책 보고 공부했다가는 직장에 잘려. 그 이런 영상 딱 한 번에 네, 엑기스만 딱 뽑아서 맞아요. 딱 보시고 탁탁탁 빨리 뛰어넘으셔야 돼요. 맞아요. 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네. 해서 바로 실천 옮기시는 그렇죠. 게 뛰어넘으셔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그냥 바로 실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기가 믿어 의심치 않고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예. 맞아요. 이 순간에 공부하세요. 매미를 구독하세요. 엘리팩스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장호 박사님과 정말 뜻깊은 시간 가져봤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매미 채널은 엘리팩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 쉬운 메타버스 미디어 매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